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조재섭입니다. 이렇게 오늘 화창한 일요일 오후가 이제 지나고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을 향해가지고 되게 여유가 있고 되게 힐링이 있었던 일요일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말 되게 뜻깊고 의미 되게 깊게 보낸 것 같은데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저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랑 저저번 주 해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주말 동안 그걸 모두 보상받은 것 같은 그런 휴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이 꿈과 목표, 그 비전, 저의 목적, 그런 거를 프레젠테이션 한번 했었어요.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했었는데, 그 후로 제가 좀 나태해진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음,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번 시험은 제가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했었나. 시험이 인생의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거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못 보는 것보단 잘 보는 게 낫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저를 평가를 할 때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 뭐 교우 관계가 좋고 동아리가 어쨌고 뭐 교수님과의 관계가 어쨌고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 성적, 딱 시험을 봐가지고 나오는 성적표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저를 평가를 할 순 없지만 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공부도 해보고 또 다른 아이들과 경쟁이라는 그런 구도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서면서 혼자 어떻게 보면 먹이를 찾아 떠나는 한 마리 킬리만자로 표범 같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아직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음, 첫 단추를 잘 끼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꿈과 비전이에요. 저의 꿈은 저번에 밝힌 적이 있지만 뭐 아직 바뀌진 않았고요. 인류 세계 최고의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니까. 모든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제 마음. 이 세상의 모든 걸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그만 제 마음을 바꾸면은 세상이 바뀐다. 저의 모토 같아요. 이것은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고, 음,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분야에 하나의 길을 개척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을 For Dream, For Life로 정했어요. 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꿈이라 함은 음, 제가 PPT 중간에도 그런 말을 넣어놨는데, 왜 꼭 목표를 가진 그런 꿈만이 꿈이라고 회자가 되나? 잘 때 꾸는 꿈은 꿈이 아닌가? 이게 같은 동의어지만 아예 다른 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저 For Dream, For Life. 날씨 좋고 되게 요즘 봄날인데, 제가 요즘 고민도 되게 많아요. 사실 싱숭생숭하고. 그때 교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저와 약속을 한 다음에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일단 계속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아침에 빠른 기상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부족했던 스스로 부족했던 내용도 다시 복습하고. 요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좀 그런 거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인생의 사이클, 쳇바퀴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약속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의 조그만 어떤 부분들을 바뀌어야 하지만 제가 변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 뇌 속에 있는 조그만 부속품이 변화되고 원활히 굴러가야지만 제 몸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기듯이
제 인생의 조그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의 큰 인생 사이클을 바꿀 수 있다, 또 바뀌게 된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살아갈 것이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점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For Dream, For Life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이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고시원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뭐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무척 맛있는 맛이었고, 이것을 사준 그 친구에게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첫 번째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분 좋게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체리필드의 오리날다라는 곡인데, 지친 그런 일상에 너는 할 수 있다. 오리가 나는 새는 아니잖아요. 뭐 비둘기랑 이런 새같이 나는 새는 아닌데,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 날 수 있다. 너 오리지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한번 기분 좋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체리필드의 오리날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네, 체리필드의 오리날드였습니다. 중간에 캠이 한번 꺼져 당황했는데 역시나 이게 잦은 경우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잠깐 친구가 비춰졌는데 한종호 학생이고요. 여기가 상원의 집인데 모두가 주말에 이렇게 힐링을 취하고 있네요. 시험 되게 치열하게 봐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저희끼리 담소도 나누고 되게 뜻깊었던 자리 같아요. 이 집에 오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노랫소리가 꺼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노랫소리가 꺼지면은 누군가가 당연한 듯이 또 노래를 틀고 또 노래를 이어서 또 노래를 틀고 노래를 부르고 무척이나 좋은 것 같아요. 노래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도 있고 이 노래로서 서로에게 못했던 말을 전달할 때도 있고 노래로 하나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방금 체리필드 오리날라 들으면서 이 노래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돼 있잖아요. 각각 개인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가오는 의미도 다를 것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가 무척 좋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꿈을 꾸면은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은 역시나 긍정적이게 이루게 되고요. 더 이상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만 노력을 하고 내 눈앞에서 쟁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꿈만 꾸지 말고 노력을 해서 쟁취하여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체리필드의 오리날다였고요. 다음은 이력서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자, 조그맣게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간단한 이력서인데 여기 보시면 지원 분야를 내 인생이라고 써놨는데 전혀 안 보이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크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요. 이게 참. 아무튼 이력서입니다. 조그만 이력서도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 직업란을 보면은 어디 보자. 직업의 전공이군요. 전공의 치기공학과 이렇게 되어 있고 신한대학교 병장 포병 병장 전역 자격증으로는 원동기 면허와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나이 25인데 이걸 작성을 하면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자격증이란 게 2개밖에 없다니. 그것도 딸랑 모두가 있는 운전면허. 이게 왜 그런가 싶어요. 이게 살면서 뭐 했나. 자격증을 따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생각해두는 자격증들이 몇 개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포크레인 자격증, 굴삭기 이런 거 딸려 했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크게 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은 안 했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일단 토익 이런 것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이건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꼭 따고 싶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 과목으로 국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지식,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식으로 멈춰 있습니다. 국사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가 보이고 역사를 잘 숙지해야지만 현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현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안 좋았던 역사들도 있고 좋았던 역사도 있는데 안 좋았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고 황금기적인 역사를 알고 있다면은 그 역사를 다시 알아야지만 다시 한번 황금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나. 나라 일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안 좋았던 일이 있었으면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제 히스토리에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았던 역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숨기고 잊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기억하고 배려해야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실수를 안 하게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으면은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좋았던 시절을 가지게 되었냐.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제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좋았던 나날들인데 다시 한번 그 날들이 오려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나날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한국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빠진 얘기였는데, 제 안에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지금부터 깨는 것이고, 이 단추를 제대로 꼈나 아니면 밀려서 꼈나,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을 때 뒤를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 부분인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커다란 일을, 커다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였고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참 아쉽네요. 취미로 당구랑 노래로 해놨고, 특기로 당구랑 글쓰기를 해놨는데, 당구 재밌어요. 당구가 되게 제가 뭐 이거를 놀면 막 애들이랑 막 놀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친 건 아니고, 처음 시작이 중학교 때 그 동아리를 들었어요. 당구 동아리를 뭣도 모르고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빠졌나봐요. 괜히 쳤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교수님은 당구를 한 번도 안 쳐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럴 걸 그랬습니다. 이게 호기심에 시작한 당구가 어느새 제 취미 특기란에 올라올 만큼 소중한 녀석이 되었네요. 근데 뭐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도 풀고 교우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그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일들을 그르치지 않는다 하는 선에서는 건전한 취미이고 건전한 특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미로 노래를 적어놨는데 노래방을 많이 가요. 막 놀러 막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게 일단 주목적이거든요. 집 앞에 오락실에 동전 넣으면 노래 몇 곡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정말 좋습니다. 시원하게 스트레스 한번 풀고 목소리 크게 한번 지르고 나오면은 뭐 걱정, 근심들 싹 다 사라지니까 무척 훌륭하네요. 그리고 특히 글쓰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 편집반이었는데, 그 학교 뭐 신문이나 뭐 홍보 책자, 그 졸업할 때 주는 그런 책자들 그런 거 제작하는 그런 부였는데, 뭐 잘 참여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동아리가 폐부가 되고 나서 저는 이 동아리에 어쩌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막 참여는 안 했었는데, 그 문예 편집반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문예 편집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글을 써본 적도 많고, 그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제가 군대 병장 때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되게 글을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글도 쓰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 영향이 없지 않아 있나 싶어요. 이 친구랑 제가 군대에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은, 참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이러니한 녀석인데, 그 친구는 저의 편지 내용에 저의 절박함보다는, 제가 편지에서 나한테 절박함보다는 맞춤법이 왜 이러냐, 문체가 이게 뭐냐, 문장 전달이 안 된다,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지, 국어 선생님처럼 그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덕에 뭐 헷갈리는 맞춤법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지만 이 사람한테 진실이 전달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속뜻이 이 사람이 알 수 있는지, 그랬던 거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군대 있을 때 힘듦은 잘 몰라주는 친구였는데, 저의 글쓰기의 힘듦은 잘 알아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연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불같이 좋아한다고만 해서 연애가 될 수, 그것도 연애가 될 수 있지만, 연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연애랑, 서로 같은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애. 너무 목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연애를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 연애도 하나의 배움이고,
그 사람을 깊게 사귀는 것이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가 그냥 사랑. 전 사랑의 정의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하나하나 닮아가고 싶거든요. 사실 사랑을 하면은 닮아간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서로 달랐던 사람인데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양보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그 배우기 때문에 뭐야 이게 배우기 때문에 맞춰나간다 생각해요. 그게 연애고 그게 사랑이고 교우관계, 친구관계 모든 걸 떠나가지고 모든 거에 다 아우르는 말 같아요.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알려주고 사실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그런 게 인간관계의 정점이라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력서였고요. 신경 논리 단계입니다. 신경 논리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나의 비전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 신경 논리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왔듯이 환경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능력, 신념, 정체성 이렇게 5가지 이런 챕터를 거쳐가지고 비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비전을 만들게 되면은 자 환경에서부터 비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은 비전에서부터 다시 환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을 올라가서 비전을 찍고 비전에서 다시 정체성, 신념, 능력 그리고 행동, 환경 순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거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환경에다가 나는 신한대학교 치계공과 학생이라 적어놨습니다. 행동 그러면 치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능력 나는 조각도와 재료를 이용해 치아를 형성할 수 있다. 신념 나는 치과 기공계가 비전 있는 분야라고 믿는다. 정체성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탐험가이다. 그러면은 비전은 나는 특히 재료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재료 사업가가 된다. 여기까지 비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체성으로 내려가는데 요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정체성에서는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탐험가이다라고 적어놨는데 내려가는 정체성은 탐험가처럼 모든 일을 헤쳐나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 이겁니다. A와 B가 바뀐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신념은 난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다음 능력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 기본을 충실히 다질 것이다. 그 다음 행동 나는 이를 위해 학교에 자주 남아 연습하고 교수님께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장비와 재료를 보강할 것이다.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신경 논리 단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챕터를 통해 가지고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분야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 이 5가지 분야를 통해 가지고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나 지금 현재 환경과 내가 향하고 있는 행동 믿고 있는 신념이나 능력 그리고 나의 정체성들을 꼬집어보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꿈을 찾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2개를 넣어놨어요. 출처가 유튜브인데 첫 번째 동영상은 스티븐 잡스가 좀 젊을 때라고 해야 되나? 스티븐 잡스 젊을 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there's no risk. No, that's why you need to do it young. That's why we started Apple. We said, you know, we have absolutely nothing to lose. I was 20 years old at the time. Woz was 24 or 5. Oh, there's no risk. No, that's why you need to do it young. That's why we started Apple. We said, you know, we have absolutely nothing to lose. I was 20 years old at the time. Woz was 24 or 5. So we have nothing to lose. I mean, we have no families, no children, no houses. Woz had an old car.
You know, I had a Volkswagen van. I mean, all we were going to lose is our cars and the shirts off our back. We had nothing to lose, and we had everything to gain. And we figured, even if we crash and burn and lose everything, the experience will have been worth 10 times the cost. So what did we have to lose? There was no risk. That's a very healthy way to look at it. Some people say, well, you could have gone to college and been a lawyer. Well, you're right, but you can go to college and be a lawyer when you're 25. And there's nothing that stops you from doing that. The only thing you really have in your life is time. And if you invest that time in yourself to have great experiences that are going to enrich you, then you can't possibly lose. So I always advise people, don't wait. Do something when you're young, when you have nothing to lose, and keep that in mind. And I think that's the best way. Not that people can't start companies when they're 50. I've seen that. Very successful companies. But it's a lot easier when you're young and have nothing to lose and don't have the responsibilities to other people that you will acquire later on in your life. 영어네요. 잘 모르겠네요. 동영상을 보긴 봤는데 아까 화면이 너무 작게 나고 자막이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얘기예요. 되게 스티븐 잡스가 옛날에 젊을 때 요약을 하면은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찾아 나가라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다 늙어서도 꿈을 꾸는 건 맞지만 젊을 때 꿈을 꾸어야지만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꿈을 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요. 다음 동영상이에요. 이거는 세바시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한 5분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내용 같아가지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K스토리, 한국 사람의 정신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강연하고 다니는 게 저의 꿈인데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꿈이야. 꿈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실행하면 꿈은 뭐다?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여러분 꿈자를 가슴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바로 현실로 전환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저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계속 말하는 애는 이상한 애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꿈만 있냐? 그 꿈은 다 언제 현실이 되냐고 도대체. 응? 여기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이제 어떠냐면 꿈을 찾아라 막 이런 강연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돼. 그럼 왜냐면 직장을 나오고 싶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인도 자신의 일터를 꿈터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저처럼 밖에 나와서 강의하거나 무슨 뭐 디자이너를 하거나 무슨 그 쇼 그 호스트 막 이런 걸 한다거나 막 이렇게 갖고 전문직을 하면 그는 꿈을 이루는 것 같고 나는 남의 꿈터에서 죽기 살기 일하는 노동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꿈을 찾으라 그러면 자꾸 직장을 나올 생각을 해요. 정신 차려요. 지금 어디 뭐 아이템 없나 그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일터가 꿈터입니다. 여러분요 일터에서 꿈처럼 일하는 사람들 본 적 없으세요? 있을 텐데 가만히 보면 그 은행에 들어갔어. 신입사원 때부터 한 가지 일을 맡겨도 그는 꿈처럼 일해요. 내 꿈처럼 일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이미 직장 안에서 그는 30년 동안 부행장까지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 일터에서 꿈처럼 일하면서 그는 꿈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 사람 그 직장 나와도 또 다른 제2의 꿈을 바로 이룰 수 있어요. 왜냐? 꿈 이루는데 전문가가 돼서. 근데 직장 다니면서 꼭 일처럼 일하는 사람 있죠. 아까 와서 환장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대충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꼭 일을 꿈처럼 하지 않고 일을 일처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만 배웠지 꿈을 만드는 방법은 꿈을 이루는 방법은 직장에서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 돼서 직장을 은퇴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부분 다 이런 얘기하죠. 되게 억울해해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까지는 회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여러분 그게 분리가 돼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꿈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꿈이 돼요. 대부분
많은 엄마들 중에서는 어떤 엄마는 자식을 꿈처럼 키웁니다. 우리 엄마 딸넷의 아들 하나예요. 내가 둘째 딸이잖아요. 우리 엄마 양장점 평생 했어요. 관절염으로 수술을 해서 여기가 다 터질 것처럼 돼서 여기가 실제로 다 드러내서 수혜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유머스러워요. 얼마 전에 TV 출연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기 남희석 씨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 무릎에 다 쇠를 박으셨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진짜 재밌는 양반이에요. 아우 괜찮아요. 자석 옆에만 안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웃겨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어떤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하셨죠. 평생 무릎이 터져나가라고 양장점을 50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있잖아. 내가 니네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내 인생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우리가 엄마한테는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처럼 일하는 사람은 투입된 모든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고 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죽으라고 이래주고 난 정말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이 강의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미쳤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7년을 했다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 반에 일어났다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희생을 해요 그래? 근데 내가 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4시간 반밖에 안 자고 일했는지 알아요? 난 억울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 내 꿈인데 뭐가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닌 거예요. 자식 위해서 열심히 산 거 억울함은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함은 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터에서 꿈처럼 일해보세요. 그럼 일터에서 꿈을 만들고 꿈을 이뤄가는 전문가가 돼서 일터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꿈 전문가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은퇴하고 그때부터 꿈처럼 산다고 웃기지 말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 거예요. 사람은 다 어제랑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는 모습을 꼭 꿈 전문가답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 꼭 만드시고 꼭 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얘기죠. 저는 보고 이거 듣는 내내 근데 먼저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하시니까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한 강의 같은 거 하셔도 새밭이 나가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 강의자 말대로 꿈이 진짜 꿈을 꾸면은 꿈으로밖에 안 남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뤄서 현실을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데,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런 공간, 자신의 일터, 배우면서 학교, 또 어떠한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면 공부하는 그런 뭐 상황, 모든 것이 지루하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도 않고, 이 꿈을 이뤘을 때 성취감을 이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루하고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이 나의 꿈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지식을 나눈다면 정말 즐겁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세상에 되게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나 유튜브는 정말 지식의 바다인 것 같아요. 이런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에서 또 한 번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는 것도 같고, 저는 이 동영상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3-4번 돌려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느껴지네요. 앞으로 이 동영상은 저의 아침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이 동영상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동영상이고 다가오는 게 많기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정말 지금 훌륭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이 아프리카 찍으면서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왜 초가 안 올라가냐? 멈춘 거야? 뭐야 이거?